자, 윤석열은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은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 개발 사업 비용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 마중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은 1,500원을 투입을 해서 이 경산의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의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무려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경상북도 영일만 포항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포항이 대규모 사업들을 여기저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재작년 6월에 하나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히림건축이 울산과 포항에서 무려 166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쏟아진 겁니다. 자, 수주한 프로젝트는 울산 무고동 주상복합 설계 용역과 포항 호미곶 복합관광시설 개발사업 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항 호미곶 복합관광시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취재팀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포항시 그 어떤 부서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입니다. 예, 저기 포항시 민자사업 추진단이 맞습니까, 거기가? 예, 도시계획과 민자사업 추진팀입니다. 팀인가요? 저는 그 유튜브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호미곶에 1,3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뭐를 만들겠다, 이런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혹시 포항시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북도에서 하는 건가요? 네네. 그게 그 호미곶 국가해양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예타 진행 중이 그런 상황이고, 거기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이고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고,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포항시 내에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호미곶 개발 사업에서 그 히림건축이라고 그 160억 원을 호미곶 개발하는데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발주가 포항시가 아니더라고요. 민간 사업인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자사업단이 어딘지를 제가 좀 물어보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내용을 저희도 들었는데, 정식적으로는 그 관광부서에 거기 이제 접수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포항시에서는 신고를 하든 허가를 하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네네. 토지 매입이라던가, 그럼 좀 민감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때도 있고, 그 비공개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해당, 지금 말씀하신 그 호미곶 거는, 지금, 저희 쪽으로 일단 접수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항시 쪽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 정식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요, 시 당국이나,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접수를 하지 않고 민자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건축사 사무소 측에서는 자기들이 이거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포항시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신고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려면, 해당 사업 계획이라든지, 제안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를 꾸며서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고 허가 과정을 거치고 해야겠죠. 호미곶 그런 또 민자사업이 진행되면 포항시에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시 당국에서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포항에 대형 관광 인프라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발주를 하는지 포항시 관계자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뜻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어떤 민간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포항시도 하물며 히림에서조차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은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 지지부진했던 포항의 한 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포항 영일만에 있는 제4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권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3일 윤석열은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정브리핑한 것을 합니다. 그게 바로 포항시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윤석열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 검증도 마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표 당일 아침 9시 윤석열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에 관해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출입기자단에 알리면서 정작 발표 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발표 시간마저도 국정 브리핑이 시작되기 8분 전에 발송을 했는데 방송사들은 8분 만에 급하게 생중계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었고 국정 브리핑 시간이 되자 윤석열은 약 4분간의 짧은 발표 후에 기자단의 질문을 받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깜짝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입장을 내놓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실조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정브리핑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당일 오전 9시께가 다 되어서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사업을 담당 관청도 부서장도 모르게 추진할 수 있었을까? 정말 윤석열의 주장대로 동해에 영일만 일대의 최대 매장량 기준 석유는 4년치, 천연가스는 약 30년치 국내 사용량이 있고 추산 가치는 약 2260조 원에 달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던 것일까? 윤석열이 발표한 후에 2024년 6월 7일 아브레오 박사가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해서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5번을 파면 한 번은 나온다. 즉 20%다 확률이. 20% 확률로 석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망 구조를 7개를 발견을 했는데 만약 유망 구조가 1개였다면 시추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7개나 되기 때문에 5번 파서 한 번 나오면 장땡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유망 구조 중에 가장 유력한 구조를 대왕고래라고 명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2025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됐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는 석유 시추에 있어서 경제성 등 객관적 평가보다 대통령실의 정치적 판단이 더욱 깊게 작용했다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즉 제대로 경제적 객관적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앞섰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해당 대왕고래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 처리됨에 따라서 사업이 사실상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비상계엄 이후에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대왕고래 사업 예산 삭감을 계엄령 선포 이유 중에 하나로 들기도 했습니다.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첫 탐사 시추가 완료된 2월 4일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을 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꽝 없다라는 겁니다. 액트지오라는 사기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회사를 과연 누가 컨택하라고 지시하고 또 누가 그런 회사만을 골라서 찾아낸 것인가 의문입니다. 저희 열린광TV가 취재하기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포항 사업에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깊게 관여되어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대왕고래 사업과 연계해 용산 대통령실에 김충식이 입김을 작용시켰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열린광TV가 확보한 김충식의 수첩을 보겠습니다. 김충식의 2009년도 다이어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충식은 자신의 노트에 꼼꼼히 여러 차례 포항을 방문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충식은 오랜 인맥 관리를 통해서 포항에 있는 정관계 인사들, 특히 검사들과도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김충식이 동부지검 검사들과 꽤 깊은 친분을 유지를 했는데 자신의 도자기를 선물한 명단 중에 고범석 포항지청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지검 검찰청 포항지청장 고범석. 자, 이강덕 포항시장도 경찰 출신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장을 했고 해양경찰청장을 이명박 정부 때 했습니다. 그리고 제38대 40대 경상북도 포항시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 검경과 엄청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김충식으로서는 당연히 서로 알고 지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일만 제4산업단지는 제대로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조성 면적만도 무려 260만 139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이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하고 또 완성된 산업단지에 일반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만이 성공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8년부터 추진됐던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포항시 혈세만 매년 들어가는 물먹는 하마가 되었었습니다. 포항시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은 포항시 영일만 4산단은 2009년에 계획했던 건데 2011년에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단 한 곳도 사업자가 지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회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자체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당시 개발 사업비가 무려 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여러 국내외 상황으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졌다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무려 8년여간 고착 상태에 있었던 이 산업산단, 고작 8년 동안에 10개의 기업만이 저 4산단에 입주해 있었는데 호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 포항시 영일만 4산단은 2009년에 포항시가 계획했던 건데 2011년에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단 한 곳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 수행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당시 개발 사업비 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2008년부터 리먼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서 건설업계가 구조조정도 심했고요. PF 자금 조달도 힘들어서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8년간 표류하다가 포항시가 2018년부터 지역민 토지 보상을 적극하고 기업들에게 토지를 거의 무상 제공하면서 속도를 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토지 보상에 문제가 생기고 발목이 잡히면서 산업용지 확보가 어려워진 겁니다. 계속해서 나서는 민간 사업자가 없으니까 포항시가 직접 나서서 복합 용지를 늘려서 뭘 해보겠다는 건데 이미 토지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등 투입 대비 분양 수익이 절반도 안 돼서 수천억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방 공기업 평가원조차도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대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부적합 판정을 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산단에 공동주택 용지를 추진하면 유해물질이나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포항시는 산단교회 변경안을 통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복합 용지로 크게 늘리는 방안으로 토지 효율화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단이든 복합단지든 기업이나 개인이 이 땅에 입주하려면 호재란 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포항시가 4.3단을 활성화하려고 애를 써도 무려 10년간 총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는 8년간 10개의 기업 정도만 입주해 있었던 저 4산단에 눈독을 들인 사람이 바로 김충식이라는 겁니다. 김충식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갑자기 산단 분양 절차가 간소화되고 입주 가능 범례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이고 김충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된 일이기도 합니다. 김충식이란 사람이 어느 날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시림 건축 등과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용산이 있겠죠. 2022년 들어서 갑자기 3단 분양 절차가 간소화되고 쉽게 입주 가능하게 법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포항시가 그동안 풀어주지 않았던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23년 4.3단의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계획 변경이 승인 고시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포항 앞바다에 천연가스나 석유가 대량 매입되어 있다면 이곳 포항으로 기업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직 석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포항시가 갑자기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조 이상 달할 전망이라면서 말입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그러니까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세수부터 거둘 계획을 세우고 쓸데없는데 혈세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국가적으로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고 약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제4.3단이 금싸라기 땅이 될 거라고 이런 호재도 없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고 급속도로
제4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2월 첫 시추를 냈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4산단뿐만 아니라 포항시 영일만항 인근 땅값이 칠났거든요. 근데 4산단 개발이 흐지부지할 때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공사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돈 번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은 사기입니다. 저희 열린검TV 취재팀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건진법사가 동해안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건진법사는 동해안 개발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포항에는 김충식이가 집중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른 포항 일대에 비해서 산단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이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상승을 했고 청약 경쟁도 치열해서 당시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포항 영일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었는데 반짝 2024년 6월에 윤석열의 포항 영일만 대왕거래 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일시적이나마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포항 시민들한테는 큰 기대를 모았던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포항시의 경제 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탐사 결과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김충식이 얼만큼 이 대왕거래 사업에 관여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 취재팀은 아주 오랫동안 김충식과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재산을 관리해준 정복땡 씨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원장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우리말 잘 듣는 업체를 찾으면 된다고 했어. 뭐 용산하고 머리 맞대고 석유공사 시켜서 액트지오 찾았다니까. 자, 방금 김충식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정 씨의 주장대로 김충식 씨가 손쉽게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일명 바지를 내세워서 대왕거래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면, 그리고 그 실무적인 일을 석유공사를 시켜서 했고, 그래서 가장 부실하고 엉망 기업인 액트지오를 찾아낸 것이라면은 이는 반드시 특검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충식은 포항 영일만 제4산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 개요, 포항시 영일만항 제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가 맞죠? 면적도 똑같고요. 기본 계획안은 2009년도에 실시를 했었고 사업단지 지구지정 완료는 2011년에 했던 것 똑같습니다. 추정 수익이 무려 3천억에 해당하는 이런 내밀한 자료를 왜 김충식이가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자료는 아닐 테만입니다. 저희 열린검TV만 외롭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자유대 입성을 위해서 이 DMZ 내에 김충식이 평화동산 조성사업을 빌미로 윤석열로부터 약 8천여 평의 파주 땅을 불어받았고 고성군에는 무려 약 30만 평에 이르는 땅을 조성을 해서 자유대가 머무를 수 있는 주둔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은밀히 추진 중에 있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자유대가 한반도에 순조롭게 입성을 하려면 김충식,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무속적 상징들을 제거해야 했을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오방신이 설치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방신이란 방위를 담당하는 수호신으로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과 중앙의 신을 합쳐서 5개의 신을 부르는 말입니다. 오방신은 오방장군이라고도 불리면서 무속에서도 주요한 신격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경북 경주시 봉길리 봉길해수욕장 맞은편 동해바다에는 해중왕릉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문무대왕의 수중왕릉입니다. 문무대왕, 그건 어떤 대왕일까? 문무대왕은 신라가 백자와 고구려를 정복, 한때 동맹국이었던 당나라와의 총력전까지 승리를 하며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했던 군주였습니다. 삼국통일을 완수하고 외세의 침공을 막아낸 문무대왕은 죽어서도 유골을 동해에 안장해서 용이 되어서 일본 등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무덤을 수중에 만들려고 해서 자신이 동해의 수호신이 되어 일본의 침략 야욕을 막겠다고 한 대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무대왕이 있는 경주 봉길리 해안 대왕릉에서 불과 수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제8광고의 대왕고래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향후 5년간 5개의 시추공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8광고에 현재
5개의 탐사정과 평가정을 2달간에 걸쳐서 시추 작업을 위해서 뚫었다고 합니다. 평가정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시추공을 뚫기 전에 석유 시추의 첫 단계인 탐사 시추를 통해 유전이 있다고 확인된 후에 그 유전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뚫는 예비 구멍을 뜻합니다. 시추공 한 공당 1천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5개 정도의 평가정을 뚫은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왕고래는 이번에 시추한 유망구조 석유가스가 묻혀있을 걸로 보이는 유망한 형태의 지하구조인데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탐사 시추에서 채취한 시료를 토대로 나머지 6개 유망구조의 가능성을 재분석해 해외 투자 유치로 후속 시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징어, 명태라는 이름으로 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사업을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바람에 대왕고래 시추 실패가 마치 전체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알려졌다라며 이후 오징어나 명태를 시추하더라도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이라고 공식 명칭을 쓸 방침이라고 서둘러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상어라는 이름도 나온 겁니다. 마귀상어는 액트지오가 지난해 추가로 맡은 평가에서 도출한 유망구조를 뜻합니다. 액트지오는 기존 7개 외에 마귀상어를 포함한 유망구조 14개가 동해심해에 더 있다라는 보고서를 지난해 말 석유공사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전문가 검증 후에 유망구조 규모나 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입장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성어라는 이름도 부정적 어감이 있어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열린검TV로 많은 도인들, 무속인들이 제보를 해오는데 최근 일본 자유대의 입성을 위한 계엄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하자 한 도인이 다음과 같은 제보를 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계엄이 윤석열 입장에서 일본 자유대를 한반도에 입성시켜 북한과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통해 통일을 꿈꿨고 그래서 자신이나 부인 김건희 씨가 통일 대통령을 하려 했다면 일본 자유대가 쉽게 한반도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지키는 문무대왕의 길을 꺾어야 하거든. 대왕 앞에 오방신을 설치하는 것이. 자, 도인의 제보는 본인의 주장이고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사 무속이나 주술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하겠습니까? 결국은 믿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꾸미거나 획책을 하면은 실로 엄청난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이러한 주술적 무속에 의존하여 일본의 자유대를 한반도에 입성시키기 위해 그리고 김충식의 이권 사업을 위해 문무대왕의 길을 꺾어버리고 쇠말뚝에 해당하는 오방신은 봉을 팔광구에 박아버린 거라면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을 통해 북한과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미일 방위조약에 따른 자유대 입성을 위한 계략을 꾸몄고 그것은 DMZ로 하기 위해 김충식이 용산 대통령실과 준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동해 영일만에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고 액트지오가 발표해서 알려진 대왕고래 지역인 팔광구에 무려 40억에 이르는 용역비를 받아챙긴 액트지오의 대표는 이 대한민국의 나랏돈을 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발표 후에 여당과 보수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자 부랴부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산업부는 이번 탐사 시추에서 채취한 사료를 토대로 나머지 6개 유망구조의 가능성을 재분석해 해외 투자 유치로 후속 시추를 이어간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실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또 가볍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진실의 무게는 그렇게 늘 빛처럼 빛납니다. 지금 현재 열린검TV의 보도들은 그 어느 매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열린검TV만 외롭게 보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법적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속속 하나씩 그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외교통상부 국회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김충식이라는 이름을 또 언급하게 될 겁니다. 지난 추미애 전 장관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도 김충식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본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웃고 떠들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그러한 유튜브와 방송 매체에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 국회로 가야 됩니다. 서울, 경기권 어디에 계시던 지금 현재 국회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로 다 모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오늘 하루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넘어가면 성공합니다. 계엄 이 선포가 성공이 됩니다. 오늘 새벽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이들이 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들입니다. 절대로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그 명령에 따르시면 안 됩니다. 역사의 대역죄인이 되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현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를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보세요? 그러면 국회 사무처 직원하고 한번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제가 시민 대표로 확인할 테니까. 제가 시민 대표로 확인할 테니까. 무슨 자격으로 시민 대표라고 하시는 직접 거예요? 통화하신 거예요? 저기요! 국회 사무처 아니, 직원. 저희도 다 시민 대표예요.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시민 대표라고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저 명품 얘기는- 받았어요, 안 저 받았어요? 얘기는 무시하면 돼요. 저 얘기는 무시하면 돼요. 강진구 씨, 명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민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 대표로. 적당히 하세요. 본인이 무슨 시민 대표 자격 있다고 지금 거기서 얘기하고 앉아있어? 강진구 씨, 명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